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좀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 출신이고, 그리고 가장 오래 한 것도 프리랜서 개발자고, 그래서 제가 정규직은 병역 특례하느라고 2년 10개월 한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규직 하기 전부터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였고, 첫 데뷔부터 프리랜서 개발자였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프리랜서 개발자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일단, 프리랜서 개발자의 특징 말하기 이전에, 일단 개발자 종류부터 얘기할게요. 프리랜서가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정규직이 아닌 경우를 다 얘기하거든요.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계약에 의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규직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 모든 근무 형태를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비정규직형. 정규직은 아닌데 거의 계속 계약만 연장하는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비정규직의 눈물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회사에 같이 속해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일을 똑같이 했어. 정규직이랑 똑같이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형태. 그 얘기는 정규직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정규직이 받는 혜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 퇴직금 유무랑, 그리고 이제 뭐 4대 보험 보장 안 됨. 4대 보험 보장 안 되고 뭐 퇴직금 유무. 이거는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법적으로 출근하는 이제 프리랜서 비정규직형들을 얘기하면, 출근하는 프리랜서는 저 퇴직금이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법적으로도 출근하는 프리랜서, 소위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어 비정규직은 사실 그 비정규직의 눈물 불쌍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의 한국말이거든요. 정규직이 아닌 거니까 프리랜서가 용병 이런 뜻이잖아요. 용병이고, 용병은 그때그때 이제 수급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중세시대 뭐 전쟁하고 뭐 이럴 때 쓰던 개념 아닐까요? 랜서가 약간 기사 이런 뜻 아닌가? 자유기사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랜서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럼 막 기사가 막 창 들고 막 그렇게 하는 직업을 랜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쟁 때 이제 사용하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자유로운 기사, 그래서 돈 주면 돈 받은 만큼 일하고 뭐 그런 형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프리랜서들은 법적으로 좀 보호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아요. 일반 프리랜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비정규직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프리랜서를. 비정규직은 모든 프리랜서를 뜻하긴 한데, 유난히 이제 비정규직 해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 보면 회사에 출근하는 프리랜서들을 얘기하는 경향이 커요. 우리나라는 프리랜서는 멋있고 비정규직은 눈물이 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차갑게 보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 2년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그냥 일반 회사원처럼 하는데 조금 이제 마인드가 약간 회사원은 좀 이렇게 약간 들떠 있다고 해야 되나? 언제든지 뭐 1년 하고 계약 연장하면 좋고 말고 이런 것도 있고, 정규직이랑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쪽에서 컨펌하면 그냥 일해주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위에서 깔아 뭉개고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좀 좋다?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계약 연장이 보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페이도 그때그때 이제 재계약을 막 실행한다든지 조금 페이가 유동적이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면 하고 아니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있던 데는 제가 이제 KT 쪽 하청하는 기업에서 프리랜서를 해봤었는데, 그 KT 모든 서비스를 거의 다 만들더라고요. 본사 직원 정규직들이 대략 어떤 그 기획적인 거나 가이드라인 제공하면 개발자들은 다 프리랜서 써가지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고 뭐 코드 자체도 많이 했어. 그래서 KT 쪽 서비스를 좀 해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계약 끝나서 나왔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나왔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1번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왜 제가 이걸 구분을 두냐면, 애초에 시작할 때 나 3개월 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형태예요. 물론 1번 같은 경우도 1년 뭐 1년 계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2번은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너가 괜찮으면 계속 연장하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좀 뽑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은 해고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그냥 계약 끝나면 그냥 만료되면 끝이거든. 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를 했는데 요새 뭐지 임대차 보호법, 우리도 막 임차 이렇게 되게 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렇게 월세를 주고 이렇게 빌리는 거죠. 빌려서 이렇게 팀노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는 그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막 이 상권을 보장받고 막 몇 년 동안 뭘 키웠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계약 그만큼 하기로 했잖아 라는 생각으로 보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라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규직형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좀 그 언제든지 내보내기 좀 쉬운 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싫으면 해고 통보가 아니고 계약 연장 더 안 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일하셨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러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번은. 그리고 퇴직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퇴직금은 조금 아마 프리랜서는 없을 거예요. 퇴직금 그래도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1번은 2번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권 2번 해가지고 딱 이렇게 계약을 해요. 계약서 딱 계약하고 그럼 만약 한 달 하면은 한 달 딱 하고 그 돈 딱 받고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단기 프로젝트형 이런 것들 꽤 있어요. 보통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어디선가 그 메일 같은 거 막 보내주고 막 블로그에 막 올리고 어디 SI 프로젝트 나왔다고 정부 수주 받아가지고 막 프리랜서 개발자 꽂아주고 그걸로 이제 수수료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메일로 막 오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 올리고 막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이런 프리랜서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JSP 쪽, 스프링 이쪽 되게 많은데 저는 뭐 그쪽은 별로라서. 근데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꽤 있어요. 계약기간형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조건이 되게 애매하지 않나? 막 되게 막 엄청 좋은 형태, 그리고 일이 재밌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복불복이라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기간형이 좀 저런 형태예요. 그래서 일이 많건 적건 나는 계약기간 동안 출근하고 내가 맡은 일 최대한 하고 그리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 부족하면 더 계약기간 연장하자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내가 싫으면 내가 싫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단기성 게 그런 게 많아요. 1번과 2번 사실 거의 똑같은데 좀 이렇게 계약할 때 느낌이 좀 다르죠. 3번은 공간불량. 제가 제일 이제 주로 하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리랜서 보면 이제 되게 좋으시겠어요 막 하는 게 되게 자유로워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1도 몰라서 그런 거고, 공간 불량이라고 저는 약간 제가 일하는 시간 자체를 이렇게 아침에 일하는 걸 싫어해서 한 뭐 오후 한 뭐 2시 이후에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전까지 좀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택근무하고,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환경에서 개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딱 재택을 하든지 내가 공유 오피스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 가서 주로 일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그 프리랜서마다 케바케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건 아무래도 이제 출근하는 프리랜서들이 호감도가 높고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공간 분리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진짜 본인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서 그쪽에서 딱 보고 이 사람 꼭 해야 돼 이 정도? 아니면 가성비가 진짜 뛰어난 것 같아 막 이런 거 어필을 잘 못하면은 보통은 3번은 신뢰도 문제 때문에 되게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형태의 프리랜서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2번은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딱 일하고 좀 쉬었다가 좀 일하고 뭐 이런 식을 좋아한다면, 이제 삶의 태도나 이제 코드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저거 이렇게 오래 하느니 그좀 정규직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1.5배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돈 원래. 근데 그게 계산에 맞는데 대부분은 못 받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되게 슬픈 의미로 자꾸 들리는데 그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개놈의 새끼들.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눈물 해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려면 보통은 이제 같은 임금을 받는데 나는 비정규직이야. 그런 경우가 좀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그런 비정규직을 말하죠. 돈을 딱 적게 받고 정규직도 아니야. 뭐 이런 형태를 주로 얘기하죠. 근데 그런 형태는 저도 추천을 하진 않는데 뭐 사실 뭐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그런데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있고 꽤 많을 것 같아요. IT 업계도 우리나라가 약간 틀딱들 되게 많아요. 이 업계도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된 업계라서 국내에서도. 왜냐면 90년대 초부터 이제 PC가 보급되고 그 이전부터 조금 이제 사업 이렇게 스물스물 IT 사업 한다고 막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201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많은 CEO들도 많고 옛날에는 IT는 젊은 사람들의 뭐 상징 같은 사업이었는데 막 지금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60대 넘으신 분들도 이쪽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잘하냐면 저는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어디 면접 보고 어떤 반응이고 어떤 질문하고 이런 거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정보가 다 모여요. 중앙처리 장치예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가면 1.5배를 받는 게 맞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뭐 돈 잘 버시는 분들은 되게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것도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럴 수 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1번 프리랜서 개발자의 특징. 예, 위로 올라가 봅시다. 4대 보험 보장 안됨. 그리고 퇴직금 유무가 계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데 법적으로는 정규직만 그러니까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딱 보장받는 건 정규직이 보장이 받는 게 맞다. 4대 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요. 저 4대 보험이 은근 많이 나가요. 저희도 월급 주려고 보면 막 한 200에서 250 사이 월급이면 그 중에서 거의 50만 원 이상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추가로 50만 원에서 한 6,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4대 보험 보면은 비싼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는 거죠. 납입을 하고 근로자는 그거를 통해서 보호나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강제 조항이라서 정규직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미국식으로 IT 업계는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규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그 법 제도 안에서 되게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묻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도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무자로 일할 때도 저런 사람들은 잘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연봉은 저 사람한테 안 맞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방해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좀 이렇게 못된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미국식으로 정규직이라도 그냥 쉽게 자를 수 있고 해고에서 좀 해고의 자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고하려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뭐지 어깨 동무하고 이제 팔도 이렇게 끼고 서로 이제 막 시위하고 근데 이제 개발자 쪽은 그런 감성은 이렇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규직이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정규직이 있으면은 조금 편하다 정규직에 있으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연출하는 것 좀 오버한 게 좀 많고요. 그 드라마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해봤겠어요. 그냥 방송사 PD고 이런 사람들이라 자기 머릿속에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비정규직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개발 쪽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능력만큼 받는 프리랜서 진짜 많고 능력이 안 돼서 적게 받는 프리랜서도 있고 뭐 그냥 케바케? 이쪽은 진짜 실력에 따라서 너무 삶이 많이 달라서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여러 사람 봤는데 그냥 막 되게 불쌍한 사람도 봤고요. 뭐 되게 멋지고 돈 잘 벌고 완전 오히려 지가 갑이 되는 경우 을인데 거의 갑질하는
실학 안 해 막 이러면은 회사에서 좀 뭐 임금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도 종종 있었고, 그냥 이쪽은 일단 실력이에요. 이쪽은 실력 지킬 자신 없으면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시공간적 일단은 좀 자유로워요. 시공간적으로 자유로운데 그건 이제 3번 공간분리형일 때고, 외롭거나 통제력에 따라 호불호 갈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택으로 일할 때 일이 막 바쁘거나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그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대화 상대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뭐 1인 혼자서 일을 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전화해도 이제 고객이랑 통화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뭐 고객이랑 통화하면 뭐 재밌나? 그냥 일 얘기밖에 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확실히 좀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외로움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든 어디든 좀 아는 사람들 말해놓고 뭐 가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늘어지면 한없이 늘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일 밀리고,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일 급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되죠. 뭔가 정규직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환경적으로 내가 뭔가 놀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잖아. 3번 1인 기업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야 함. 1인 기업 1인 기업이죠. 1인 기업이고 굉장히 본인들이 진짜 책임감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프리랜서 자유롭고, 나 무슨 뭐 동호회 같은 데 가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알고 막 그러면, 제가 프리랜서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팀노바 하기 전에는 이제 전업 프리랜서였으니까, 프리랜서라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짜 한 열에 한 여덟은 막 다 이래요. 좋겠다 막 이지랄해요. 한 대 때리고 싶어 진짜. 뭘 한다고 떠들어 진짜.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그리고 일도 되게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일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들도 막 뭐지? 쥐들이 복잡하고 막 멘붕 옥는 거 정리하는 일도 있었고, 뭐 별일 다 있었어요. 진짜 이 일의 다양성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일의 다양성이 스트레스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번 하는 일이 너무 달라지니까 감각이 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되게 중요한 게, 뭐 소통도 해야 되고, 물론 일반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좀 더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 마인드도 좀 있어야 돼요. 뭐 소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업 아닌 기술 영업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봤을 때 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야죠. 정규직은 일단 들어가서 이제 버티는 동안에는 내가 업무 성과 정도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러지만 프리랜서는 지금 당장 지금 고객 다음 고객 저 미팅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랑 계약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걔네들도 비교 견적 하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러 고객을 만나겠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는 거고,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으면 페이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걔네가 웃돈 주고 그래도 나랑 일하고 싶대. 그럼 같이 일해야지. 돈 더 주고 더 받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4번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잘하면은 진짜 막 고객들이 줄을 서요. 저도 옛날에 엄청 줄 서 있었거든요. 팀노바 창업하고도 그 이후에도 굉장히 소문 와가지고 저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저희가 다 거절했는데, 교육 쪽에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거절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객들 중에서도 연락 오고, 막 뒤통수 쳤다가 다른 개발자 만났다가 걔가 진짜 영 아니니까 다시 나랑 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졸렬해. 다시 제가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옆에서 해줄 때는 이게 힘든 걸 모르다가 다른 개발자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딸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러니까 여기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하냐면, 고객의 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하나 더 써줘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막 정말
그 별의별 고객을 다 만나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는 이제 내가 나름 잘하는 개발자고 회사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이 회사 정도의 품위,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진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쪽은 그 꼰대야. 그래서 엄청 꼰대라서 되게 막 짜증나. 막 되게 막 지만 막 되게 이기적이고 막 계획된 일도 갑자기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되게 못됐어. 아무튼 막 꼰대고 막 군대식으로 막 사람들 막 못살게 굴고 막 일 다 끝났는데 부장님 퇴근 안 했으니까 안 보내고 막 이래. 그런 회사만 아니고 정말 좋은 회사에 수평적이고 내 의견 막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그러면서 연봉도 높고 뭐 이런 회사를 내가 만약 갔어요. 갔으면 그 안에서 질이 결정되는 거죠. 업다운이.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는 막 연락 오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상대하는 고객의 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별의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뭐지? 나한테 연락 온 사람 중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젊은 사람이 돈독이 올라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50대에서 한 60대 되는 아저씨였는데 대리기사 어플 뭐 이런 걸 만들어 달래. 그래서 이거 그 서버 들어가고 하니까 되게 헤비했어요. 기능을 많이 원해서. 그래서 요 정도 내가 견적을 냈다 이렇게 뭐 얼마 딱 하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돈 욕심이 많아. 자기 어렸을 때는 뭐 지랄 뭐 지랄 막 발광을 하길래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짜증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C언어 뭐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된다고 막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시라 하고 딱 끊었지. 뭐 그런 고객도 있었고요. 뭐 아니 좋은 고객도 많아요. 깔끔하게 개발자 출신이라 좀 개발자 출신이라 깔끔하고 딱 일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일부 돈 떼먹는 새끼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50만 원 못 받았어. 걔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고객의 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 더럽게 깎으려는 새끼 있어. 겁나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적당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절충하는 것까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거에 있어서 그렇게 불만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절충이 아니고 진짜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막 떼쓰고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이제 겁나 힘들죠. 짜증나고. 그런 막 징그럽게 하다가 막 징그러워서 그냥 막 계약 해지한 적도 있고 막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정규직을 베이스로 깐 다음에 프리랜서 해보려면 해도 되는데 약간 정규직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내가 이 회사 출신이면 내 이 회사 소속이고 사람들이 날 볼 때 만약에 내가 삼성 개발자야 그러면 내가 나는 삼성이니까 삼성 딱 그 점심시간에 딱 먹고 뭐 먹으러 다닐 때 이제 딱 삼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원표 딱 목에 딱 걸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줘야지. 그러면은 오 삼성인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보고 그런 게 좀 재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 인프라를 잘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좀 할인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들 때문에 난 삼성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프리랜서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이야 이런 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자유롭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냐면 내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 끝났죠. 그러면 딱 쉬고 싶잖아요. 일주일 만약에 쉬고 싶어. 내가 정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 일이 일주일 쉬고 싶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일을 안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 연락이 안 와. 그래서 한 2달을 강제로 쉬어. 이렇게 되면 백수죠. 그러니까 백수와 일하는 사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프리랜서의 특징이에요. 특히나 이제 3번 공간분리형 재택을 하는 그 개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서 더 일을 계속 받아서 오히려 무리하게 일하게 되는 경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돈 자체는 좀 벌었는데 문제는 이제 몸이 상하죠. 몸이 상하면은 그 다음 일을 잘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막 워라밸 뭐 이런 건 진짜 개소리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뭐 프리랜서 개발자를 지망하고 뭐 정말 머릿속에서 막 상상으로만 프리랜서를 너무
막 멋있게 막 보고 막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직업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단하다. 그리고 계약을 매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은 한 번 계약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만 하고 계약서 사인하면 그만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매번 새 고객도 다르고 미팅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때그때 새로운 낯선 사무실 가서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이도 내가 자꾸 이렇게 정해지면 차라리 편한데 매번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힘들죠. 어디서 보지? 근처에서 뭐 드릴로 박나봐요. 소리가 들리실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대략 이 정도 얘기하면 프리랜서 개발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징 종류 지금 생각나는 건 요 정도인데, 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추천하는 거는 한 3년 정도는 정규직 정도로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정규직에서는 도와준 사람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으니까, 반대로 프리랜서는 모든 걸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경험이 쌓인 다음에 하시는 거, 그리고 업무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좀 일을 해본 다음에 프리랜서 해야 능숙하지. 나왔는데 일 잘 못해, 일 막 쩔쩔 매는데 그런 프리랜서 쓸 사람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냉정해요. 아무튼 더 냉정하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